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네 가지의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하반기에는 제가 조금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요 세 개 국가를 하나씩 꼽아봤어요. 그러면 하반기 유망하게 보셨던 이 섹터 안에서 ETF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이 상반기 동안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고공행진하더라고요. 네, 올해 맞습니다. 상반기 6월에만 33년 만에 다시 33,000엔선을 뚫어낸 이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상장 일본 ETF가 그동안 한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찾아보니까. 근데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는 이런 네.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배경을 또 자세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지 네. 알려주세요. 제가 올해 4월에 일본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갔었습니다. 예, 오. 여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출장을 갔다 왔고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많고 내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네네. 엔저 효과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엔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네네. 예. 일본이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베 정권 때부터 굉장히 그런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엔저를 네. 계속 유지를 했었고 어. 근데 이제 기시다 정권에 와서 이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 음. 향후에 일본은 3년 동안 주요 선거가 없어요. 주요 선거가 없다는 거는 기시다 정권이 본인들의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일본이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 제로 금리를 통해서 엔저 효과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그런 굉장히 큰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 엔달러 환율로 네. 125엔까지 이제 엔이 올라오더라도 예. 일본 수출 기업들의 엔저 효과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엔저 효과로 인한 그런 수출 기업들의 호조 이런 부분들이 일본 증시를 굉장히 부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내수 위주도 굉장히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져요. 네. 그리고 또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일본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본 투자가 조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최소 거래 단위가 100주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직접 투자할 때? 네, 어느 정도 오. 규모를 좀 크게 투자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일본 내의 주요 기업들도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거래 단위를 거래 금액을 낮추면서 네네. 일본 자국 내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조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오.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추구하고 있죠. 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럼 투자에 좀 더 용이해지는 거 그럼요. 맞죠? 예, 예, 예. 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ETF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국내 어. 상장된 ETF로 접근하시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국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은 대부분 토픽스나 니케이 225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고 맞아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N 선물 그러니까 그 환율에 투자하는 상품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네. 일본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네. 상장이 됐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본 주식시장의 각각 그 스타일별로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테크, IT 업종이 없는 일본에서는 네. 이제 뭐 정보기술이나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같은 섹터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해외 투자하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국가가 미국이었고 미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동성 높지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예. 일본이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순매수 추이가 마이너스 4,294만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은 순매수 추이가 플러스 1억 4,793만 달러로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이락개미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서학개미에서 이제 일학개미로 넘어왔죠. 음. 예, 일학개미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도 뭐 일본의 그 상사 네.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입을 이제 하면서 보유 비중 늘려가는 부분들도 일본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들 지분 확대도 하고 최근 추이를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마이크론만 하더라도 네네. 상반기에 뉴스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도 일본에 직접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본 정부가 이제 강력한 인센티브책들, 보조금이나 정부 그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네.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또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완성 업체들은 네. 일본에 투자를 함으로써 예. 여러 가지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원활하게 소재와 부품, 장비를 네.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사실 큰 요인들은 우리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미중 갈등으로 보시면 돼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에서 더욱더 큰 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요건들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보고 있고, 네. 일본 시장에서도 반도체 완성 기업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더욱더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대하는 게 전체적인 일본 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완성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에 대한 그런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같은 일본의 굴지 기업들 8개 대기업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어요. 공동으로 이제 70억 엔씩 투자를 하고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을 하면서 네.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완성업체와의 그런 협업뿐만 아니라 네. 일본 내에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의 그런 시너지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의 공급망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긴 역사를 딛고 이제 일본의 소부장단을 크게 키우려는 일본 정부와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여기서 반사수혜가 얼마나 커질지 또 4차 산업혁명 그 미래 트렌드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전에 많지 않았던 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8월 말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네, 8월 31일에 상장이 맞죠? 됐고요. 국내에서 네, 최초로. 기존에는 일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대표 지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일본 시장의 특정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최초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네. 환 오픈을 해서 이제 상장을 했어요. ETF를. 오.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이제 엔저 효과가 극대화된 시점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엔저 효과가 턴 어라운드 했을 때 기본적으로 ETF가 추종하는 주식 그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익 외에도 환으로 인한 환차익까지도 동시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의 성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네. 해당 ETF의 지수와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 그리고 토픽스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연초 이후의 수익률도 거의 뭐 2배, 3배 이상, 그러니까 니케이 225나 토픽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올해만 이렇게 급등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간을 1년, 2년, 3년을 보셔도 최근에 상장된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가 연초 이후에는 이제 36.22% 수익이 났어요. 근데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은 네. 3년은 61.61% 그리고 5년은 127%가 넘는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여겨보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대표 기업들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본 반도체 알려주세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네. 예.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일본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은 이제 그 일본 반도체 소부장 네. ETF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63년에 일본 경제가 가장 호황인 시절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약 한 세 번째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크고 매출이 네.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이제 뭐 네덜란드 ASML에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에츠 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신에츠 화학이라는 기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 있으시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생소해요. 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라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실리콘 웨이퍼라는 부품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실리콘 웨이퍼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호야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호야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없어요. 안경 렌즈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호야 렌즈를 많이 보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보신 PD님은 분들, 아시네요. 예, 네네. 그 호야라는 이름을 아마 안경을 사시거나 이런 분들 좀 아실 수가 있는데 호야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EUV 블랭크 마스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전 세계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소하지만 일본 내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정말 글로벌 경쟁을 가지고 높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반테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글로벌 OAST라는 그런 반도체 테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아니 네덜란드 장비 기업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됐는데 네네네. 글로벌 1위 EUV랑 실리콘 웨이퍼랑 후공정 테스트에서 이렇게 높은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안 알려졌구나 그쵸. 싶은 게 예. 이런 전문 용어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노다진데요. 그렇죠. 이쪽으로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 가지 하반기에서 국가와 함께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AI와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한 ETF들은 사실 좀 많이 노출이 많죠. 되어 있어서 네.